이러한 법정 조합 설립 동의서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고 단지 산정 공식만 기재하도록 해놓고 있다. 아까 보셨죠? 산정 공식만 적어놓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설사 구체적인 수치나 자료를 제시한다 한들 이것은요 전망치 또는 예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가 더 늘지 얼마가 더 줄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분담금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조합 설립 동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 자, 이게 중요해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법원에서는요,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구체적 분담금 산출을 위해서는 비례율이 산정되어야 되고, 이게 뭡니까? 비례율. 제가 비례율에 대해서는 종전에 제가 설명드린 게 있기 때문에 동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제가 찍은 것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례율은 내가 헌집을 주고 새집을 받을 때 아무것도 추가 부담 없이 주면 분모를 종전자산 가치라 하고 분자를 종후자산 가치라고 했을 경우에 그게 1이 되면요. 즉 비례율 100%가 되면은 이것은 내가 헌집을 주고 고스란히 추가 분담 없이 새집을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비례율이 100% 넘는다. 분모 대비 분자가 1이 넘는다. 이것은요. 1이 넘을 때마다 나한테 더 이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내가 수익으로든 어떤 혜택으로든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비례율이 1, 분모분의 분자가 1이 되지 않는다. 즉 100% 미만이다. 이것은요. 내가 추가 분담금, 즉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새 집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얼마간 추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비례율이 1이 안 되는 것입니다. 10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비례율 산정되기 위해서는 종전자산 가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종후자산가치 그리고 수익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비례율이 미리 산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비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 다 드린 거죠. 정비구역 내 토지 건물에 대한 종전자산평가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 평형, 세대수에 대한 종후자산평가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분양계획, 그 다음에 총사업비 이런 것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래야만 비례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만 내가 추가로 더 낼 것인지 말 것인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러한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평가에 대한 감정이 이런 감정이 언제 나오냐? 조합 설립 이후에 나온단 말입니다. 조합 설립 이후에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 절차를 거친 다음에 분양 신청 절차를 거쳐야지만 얼마가 팔릴 것인지 얼마의 추가 수익이 날 것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평가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관리처분, 조합 설립 한참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는 그 단계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어차피 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나 정보가 제공될 수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설사 이런 정보나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조합 설립 동의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상가 오피스텔 집합 건물 재건축하고는 다른 점이에요. 상가 오피스텔 집합 건물 재건축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자료나 정보가 재건축 결의 이전에 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있어서는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정보, 자료가 미리 제공되지 않더라도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 어차피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정확한 금액이 나오려면 필연적으로 감정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감정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언제냐? 바로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시행 계획이 수리되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관리처분 계획이 나왔을 때 그때에 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도 되지 않은 그 전 단계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를 위해서 구체적인 자료나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합 설립 동의서에 분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설립 동의서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것이고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이 판례의 하급심, 즉 2심에서는
이 정도 구체적이지 않은 이러한 조합 설립 동의는 무효라고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게 대법원에 와서 그것은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보았고 이것 때문에 그 해당 조합의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